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에 있는 고전입니다. 예, 오늘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행정분과회에서 자유논문으로 교수노동조합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한 것은 약 2년 전에 2018년도에 교수노동조합을 교원노조법에서 설립할 수 없도록 교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요. 이후에 그러니까 올 3월 31일까지는 법을 고쳐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논문을 쓸 때까지 통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5월 2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 법제화를 하게 된 배경인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간에 나왔던 국회 입법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교원노조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점된 전체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약 25분에서 30분 내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 노동조합 법제화의 배경,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논거와 판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수노조 법제화의 논의와 쟁점 분석, 네 번째로 신교원노조법에 대한 평가, 결론으로는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그리고 법의식 측면에서의 의식과제 이렇게 나누어 제안했습니다. 교수노동조합의 법제화의 배경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5월 20일 발표된 법안에 대해서 두 단체가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죠. 교수노조라고 칭하겠습니다. 두 단체가 만족할 수 없다 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렇다면은 그 결정 내용을 갖다가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신교원노조법이 미흡하다 하는 건데요. 핵심적인 것은 개별학교 노조 허용으로 사립대학 의용노조 설립이 되면 단체 교섭이 결렬될 것이다 하는 우려, 교섭 창구 단일화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걸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전직자에 대한 처리도 못했다, 뭐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현재 다수 의견은요, 본질적인 권리 침해이면서 최소한의 제한을 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으로 두 재판관은 초중등 교원하고 대학 교원하고 차이를 두어야 된다. 뭐 법적 지위에서 상당히 다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다르다. 이름하여서 교원노조법을 만들던 1999년 당시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다수 의견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 노조법 제정 당시, 그러니까 99년 1월 29일 같은 날 정년 단축도 있었죠. 62세로.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곧바로 이어서 2002년이죠. 계약연봉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업적 평가제, 성과급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연비라고 그러죠. 과거에 기성회계에서 주던 보수성 경비를 교육, 연구, 학생지도 활동 나누어서 아주 깨알같이 그걸 기록해서 보고해야 되는. 그래서 각 대학의 교수 평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었고, 또 교육부에서는 교육부대로 관련하여 감사를 강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들에 있어서 교원들의 보수뿐만 아니라 근무,
이런 것들이 업적 평가를 통해서 많이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9년이죠. 교수들을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자 이제 그 2년 뒤네요. 교수 노조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전국 교수 노동조합을 법외 단체로, 본민들은 법외 단체라고 합니다만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불법 단체가 되겠죠.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만든 주체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민교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가 그 핵심 주도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시기상조론자들은 이제 시장 논리에 따른 대학 개혁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글로벌 시대에 대학도 왜 가만히 있느냐,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의 또 교수 이익 대표는 교수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 교수 노조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걸 진정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요 국회에게 노동기본권을 좀 보장하는 게 좋겠다 하는 공고도 하고 4월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기도 합니다. 줄곧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협이라든가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여기 대학교육지에서 2007년에 나온 걸 보면 일반인의 59%가 좀 반대하는 의견이죠. 교수 당사자들도 겨우 51.2%만이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당시에서 한 몇 년 지났네요. 2007년도 보니까요. 그간에 이에 관한 논의로는 교육부의 정책과제로 저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김동훈 교수 등의 교수노조 관련 연구 종합적인 보고서는 첫 보고서입니다. 제가 딱 20년 전에 교수노조론과 입법정책의 과제다 해서 교육법학연구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원지 일을 갖다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 합리화시키는 조치와 더불어서 교노조 법제화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김인재의 공무원 노조와 교수 노조 결성 합법화 방향이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강사까지도 포함해주자, 개별 대학 노조 허용하자, 대학 정책 사항의 근로조건 교섭을 포함하자, 단체 임금권도 인정해주자 하는 논의였습니다. 임재홍은 최근에 국회 토론에서 발표했는데 실은 교수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하고 있죠. 교원노조의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붕 씨는 또 그 교수가 왜 노동자인가 하는 그람시의 지식인론의 관점에서 대학 교수들이 지배계급이라는 일종의 허위의식은 버려야 한다 하는 어떻게 보면 노조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노조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가장 큰 뿌리가 되었던 교수 노동자론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룬 사회학적 성찰이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렇듯이 교조노조 설립 후에도 사회에서의 교수 노조에 대한 논의 또 일반 교수들은 대부분 또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죠.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노조 자체를 못 만드는 것은 너무 위헌이다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연구는 취지를 분석하고 근거로 노조법의 주요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돼야 하는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대학 구성원의 교수 노조에 대한 인식 부분 또 물론 인식조사를 개인 연구로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평의회 부의장 또 대학 그 교수노조 국교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제화의 과제를 좀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권리 당사자라든가 사회의 법 인식이라든가 대학 내 교수들의 그 지위 변화, 법 현실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법 현실과 법 규범 간에 이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밝혀서 그 간극을 좁히는 재현을 하는 연구, 이것이 이런 접근 방법을 우리는 이 교육법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노동기본권 제한의 논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이 헌법의 31조 6항에 교원지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헌법에는 제가 보는 한에는 없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의 헌법에도. 교육제도 법정주의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교원지 법정주의까지 한 것은 그 입법자의 취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진술은 그렇게 돼 있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교사의 지위를 제대로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공교육의 수행자로서 반사 불이익이라고 그럴까요? 공익을 추진하는 데에서 그에게 특혜라면 특혜, 신분의 보장, 정년의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당신은 공익 수행자이기 때문에, 공무 수행자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비판적이거나 저항적인 대표적인 것이 노동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이런 굴레를 씌우는 거죠. 따라서 누구누구의 법적 지위나 권리를 법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면 기본권을 형성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기본권을 제한 내지는 침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다른 나라 헌법에는 없는 교원을 언급했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문적 지위 보장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에 보다 더 초점을 두지 않았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과거의 헌법재판에서 교원 노동기본권이라든가 정치활동 자유 제한에 대해서 소원이 헌법 소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그거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기본권을 제한한 거다.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인 근거로 좀 활용을 됐던 것이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제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이 있는 것이죠. 교수의 법적 지위 형식 다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나뉘죠. 국공립대학은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직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우리는 교육공무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특혜라면 특혜 이런 것도 좀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 복무 규정이라고 보통 그러죠. 뭐를 금지한다,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대학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계약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죠. 계약 근로자입니다. 한쪽은 공인, 한쪽은 사인. 법적 지위 형식, 이른바 신분 규정이 이렇게 서로 극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누리는 권리 의무 책임이라고는 법률 관계도 매우 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책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복무 규정을 통해서요. 그렇다 보니 의무는 똑같이 수행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특히 권리 부분에서는 사립대학의 교원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죠. 국공립대학 교수의 법적 지위 내용을 권리 의무 책임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공기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있었고 교원들의 기본적인 임무가 있고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 이거를 갖다가 선서, 복종, 친절, 공정 잘 아시죠? 정교중립,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좀 악용되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프로도 하죠. 어디까지가 품위유지인지
영리 업무 겸직 쪽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이 정치운동은 지금도 다 금지되어 있고요. 집단행위는 과거에는 노동운동이었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왜 집단행위 금지로 됐느냐? 노동운동은 곧 근로상권, 노동상권이라고도 하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노동이권, 단결하고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그러나 단체 행동 즉 집단 쟁의 행위는 안 되는 그런 노동기본권까지는 보장해주고 있죠. 그 틀을 최초로 끈 것이 교원노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이 됐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집단행위는 금지한다. 다시 말해서 쟁의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등의 교원노조도 당연히 안 되고요. 반면에 대학 교수 개인에 대해서는요. 정치운동, 즉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교수가 노동자 정도로 할 때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공감대가 당시에는 있었다고 1999년 교원노조법 출범 당시에는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대학교원, 초중등교원 그리고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그 안에 들어있어도 교육공무원이 또 있고 계약근로자가 있죠. 이렇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신분상의 이런 형식이 매우 다르고 권리 의무 책임 관계에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국공립대학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받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도 복무규정을 준용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신분이 국공립대학만 못하는 것은 정원 축소라든가 학급의 축소로 해서 교사나 교수를 사립기관, 교육기관에서 해고시킬 수가 있죠. 악용되기도 했고 국공립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분 차이가 가장 큰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의 경우는 재임용 탈락이라는 이유로 많이 해고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교수의 노동기본권 제한 법리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하면 교수가 수행하는 공무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도 하고 흔히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요즘은 특수 신분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 권력관계로는 인정되지 않고 특수 신분관계로는 거의 발전됐습니다. 공익 수행자로서 몇 가지 특권도 드리고 안정적으로 직업 보장을 해드렸으니 당신들이 만약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거나 정치적 발악을 한다면 공익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의 20년 전의 논문에서는 교직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헌법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적인 허용 한계를 벗어난 본질적 제한이라면 곤란하겠다. 보통 헌법적 한계가요. 우리나라는 법률로 제한할 때의 한계를 37조 2항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교육 분야는 바로 공공복리를 해당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긴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하나라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또 법률로서 하라는 거죠. 행정명령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제한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활동의 자유에서 본질적인 게 뭘까요? 정당 가입의 자유입니다. 노동기본권에서 본질적인 게 뭘까요? 그 기본권이 서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게 노동조합 가입권이라고 할 수 있죠. 설립권이라든가. 그 자체를 못하는 것은 뿌리부터 하는 제한 정도가 아니라 원천 금지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의 기본권론에서 세워진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 판결은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교수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노조를 가입 못하게 하는 그걸 이제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에. 그걸 박탈시켰다 해서 헌법 불합치가 된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3절에 관한 설명이 다 됐네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과거에 99년 만들어줄 때는 뭐 차이가 있으니 초중등과 대학 교수 간의 차이가 있으니 해주자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학 사회가 다층적으로 변하고 교수들도 상당히 힘들게 됐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대 의견 이 두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두 그룹 간에는 차이를 벌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교수들 신분 보장돼 있고 근로조건 임금 다 법으로 붙어 있고 학문 자유도 충분히 누리고 있고 대학 교수들하고 초중등 교원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하냐 이렇게 해서 합리가 이유성으로 평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뭘 해놓은 게요? 교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초중등 교원은 가입할 수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렇게 가입 여부를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위헌 판결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두 분은. 판례 평석. 제가 얘기하는 중에 뉘앙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2000년대에 초기에 냈던 논문에도 이미 밝히게 했습니다. 차별의 정도에 있어서 위헌성을 따졌던 이 다수 의견 그 판단이 옳았다.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는 옳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립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배제한 유연성 판단 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거고요. 그 교수협의회 이걸 갖다가 꼭 그 합헌 주장한 사람들은 교수들은 교수협의회 있지 않느냐 노조 만들 필요 없다 그러는데요. 사실 임의단체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섭할 수가 없어요.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수회 임원이 되면 일단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수 단결권 제한 문제를 다뤘는데 잘 다뤘다고 봅니다. 국공립대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단결권은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헌법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그 제한된 노동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됐느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로자인 공무원의 지위, 직급, 직무 성질, 시대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렸다 이거죠. 이거는 합리성을 상실했다. 여기 이런 말도 나와요. 일반 공무원들의 근무 충성 관계와 대학 교수들 간에 이게 같냐 이거죠. 그래서 달라야 한다 이런 취지로다가 위헌 판결이 내린 논거가 옳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가 국공립대 교수 단결권 금지 논거로 이 사립대학 교수의 과잉금지 제한 논거와 유사한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사립대학에 있어서 교수회하고 국공립대학에 있어서 교수회는 또는 대학평의회는 좀 다릅니다. 대학평의회 아시겠지만 국공립대학에서는 상당히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죠. 사립대학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수당이 국공립대에는 또 법정화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위협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어려움을 갖는 것은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교연비 지급 지침을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 또 국공사립대 교수 간의 수익 격차도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수입이 좋은 국공립대가 별도로 또 있죠. 전통적으로. 게다가 유수한 사립대하고 국공립대 교수 간의 임금 격차도 다 공공연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거를 통계조차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상대적 평등의 대원칙인데
이걸 이제 묶어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차들 단체 교섭 단위를 정할 때라든가 전체 교섭 창구를 단위화하라 마라 얘기를 할 때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교수노조 법제화의 논의 쟁점입니다. 다소 좀 그 3장을 쓴 이유는 재판소 판결이 어느 쪽에 이렇게 기울었느냐, 그 가이드라인을 캐치를 5월 20일에 통과된 신교원노조법이 지켰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일단 사실 제청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낼 때는 노동조합법 위조, 즉 교원들하고 공무원은 따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는 이것도 별도로 정하는 것까지도 위헌 판결을 좀 해달라고 올렸는데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에 교수노조를 만들 때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그동안 시간도 오래 경과했고 교원노조법 만들어진 지 이 법 체계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 별도의 교수노조법까지 만들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대학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결권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라 하는 대학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정동 교원하고 무조건 이제 똑같이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만은 안 되고 대학 교원의 특성을 반영해라. 대학마다 사용하기 다르다. 이게 가장 큰 거고 대학별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정동은 어때요? 시도 단위로만 교원 노조를 만들고 전국 단위 두 가지 패턴밖에 없죠. 그러나 대학 교수 노조는 5월 20일 날 통과된 법에 의하면 개별 대학의 교수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사용자 측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대학별 혹은 전국 단위 단체 교섭 체제 도입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자, 개정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박경미 의원하고 서른 의원안을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간에 이 국회의원 개정안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박경미, 한경애, 여영구, 정의당이죠. 서른 의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정부도 냈었습니다. 이 정부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전국 교수노조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 논거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요. 주로 노동조합법으로 개정을 할 거냐, 교원노조법으로 할 거냐, 교수노조법 별도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전체 의견은 교원노조법 개정 방안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두 번째, 교원의 범위에 강사 제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사는 일반 노동조합으로 취급되는 게 더 두텁게 보호를 하게 되죠. 그럼 문제는 전직 교수, 전교조 문제에서 해고된 사람이나 지금은 교사가 아닌 사람을 넣어서 결국은 법의단체 됐잖아요. 이처럼 교수도 전직이 교수했던 사람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법안, 인정하지 않는 법안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포함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특히 전직 있는 사람을 넣으면은 해직된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자기 복직의 투쟁수단으로 써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가 온다 하는 게 주로 반대하는 논거였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 설립 단위에서 전국 광역 단위로 적용할 것만 제한한 입법안도 있었죠. 그런 반면에 개별 단위, 대학 단위로 추가하는 안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면 결국 개정안은 개별 단위 추가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이 교섭 구조가 개별 교섭으로 할 거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할 거냐. 결론은 복수로 노조가 있으면 단일화해서 하는 것을 냈습니다. 약간 표현을 완화시켜서 뭐 사용자가 교섭 요구 받으면 이 교섭을 한다 하고 이제
공포도 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안 들어온다는 사람은 나중에 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창구 단일화로 만드는 거죠. 절차를 좀 보강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신교노조법 말이죠. 교수노조 금지사항, 단체행동, 정치활동, 일종의 노동조합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나, 둘, 셋, 넷, 5 쟁점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안들과 그 논거들을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원노조법이 국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서른의원과 박영론을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내놨는데요. 핵심 내용은 주로 제가 설명했던 대로 가입 대상 교수노조로 확대, 또 유아교육법으로 누락된 초중등 교육법일 당시에는 유아교육 초기에는 유치원 교사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유아교육법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걸 안 고쳐주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한동안 못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포함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단위 설립노조 허용하고 단체 교수에서 학교 단위 교섭을 규정했다 이거고요. 동일하게 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반응이 어땠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계약이다. 땡처리 법안이다고까지 쫓겨가지고 했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왔고요. 전국 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 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도 성명서를 일제히 내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평가들, 교노조법 개정 방식에서 이해는 가는데 여기 직접 당사자가 좀 빠져 있다는 거죠. 사실 교육부 장관이 해주겠다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니죠, 이게. 특히 대학 교수, 공립대학의 경우는 재정기획부에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오케이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당사자에 다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든가. 교원의 범위에서 현직 교수에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일 날 통과되고 나서 28일 날 고용노동부가요. 정부 법안으로 현직 교수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그 통과시킬 때 20일 날 넣지 왜 이걸 했느냐? 사실은 20일 날 통과시킬 때 아이러니하게요. 전교조의 대법원의 심리가 있었던 날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죠. 현직을 한정하고 있는 법이 이게 위법이다라고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좀 유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현직 교수를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노조 설립 단위, 전국 단위, 개별 대학 단위 설립을 허용했다. 이것은 사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단체기숙 교수에서요. 전국 개별 교섭의 창구 단일화를 했다. 네, 명분적이지만 대립시 무결실 노조가 지속될 것 같다. 이 뭔 소리냐? 지금 그래 왔습니다. 지금 초중등이 대한교조, 자유교조, 이 아주 소그룹의 정교조를 타도하겠다는 보수 계열의 노조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노조가 만들어졌으니 창구 단일화에 오세요. 단일화가 안 되죠. 규모가 차이가 나고 합의하기 어렵고 또 사립대학의 사립학교의 연합체도 연합체들이 서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사용자로서 사립학교 교사노조, 교원노조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 역시 창구가 단일화가 안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99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3번 딱 단체 교섭을 한 다음부터는 단체 교섭 없는 노동조합이 계속되고 있어요. 참 결과를 못 내는 노동조합 실태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지 잘한 쪽은 없다고 봅니다. 단체 교섭의 효력, 초중등과 동일한 걸로 했죠. 뭔 소리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법령 조례 예산 사항은요. 단체 교섭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에 초중등도 돼 있는데 대학도 그렇게 이제 적용받는 거죠. 사실 교수의 근무 조건과 임금이 다 어디 돼 있습니까? 대통령령이나 규정에 다 들어가 있고 예산 조치 필요하죠. 그냥 노력 의무만 있는 거예요. 사용자는. 실효성 없는 노조 만들어서 뭐 하는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수 노조의 단체 행동권이 정치 활동 금지까지 시켜놓고 있으니 그런 거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교수를 포함시키면서 개별 교수는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교수 노동조합이 이걸 할 수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대단히 모순이죠. 이 부분 아마 곧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거는 요약개론을 참고하시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만 입법 과제로서는 쟁점사항 해소를 위해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 쟁점사항에 대해서요. 특히 초등에 있어서는 기간제 교원 일반 노동조합에 그냥 아예 토스를 해버렸죠. 반면에 대학에 또 비정형 트랙 교원이 종류가 다양해요. 이분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빙이니 뭐니 이런 교수라는 명칭을 달고 있으면서 강사도 아니면서 사학지대인데 이런 문제도 좀 포함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대학의 수가 80%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립대학에 대한 노조 교섭 차원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용자로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대학 설립 주체인 교육부의 장관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기대도 아마 과학기술부 장관이 거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또 문화 관련돼서 한두 대학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도 장관이 거기에 당사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육 정책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옥신각신이죠. 이게 정교조와의 교섭에서 교원평가를 넣냐 마냐 그건 교원정책이다. 다 폐지됐던 거죠. 근데 근무 조건하고 직접 관련된다면 이 또한 단체 교섭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은가.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대학교 어느 경우에는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잠깐 쓰긴 했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원들의 숫자가 50만이 넘는데 이 그룹에 대해서 별도의 신분을 부여하지 않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죠. 교육공무원법 만드는 1953년에는 다 박수치고 좋다고 하고 국가공무원까지 대준다고 하니 면석이만 해도 출세했다고 하던 시절에 다 박수쳤죠. 그런데 지나다 보니 일반 회사 들어가는 기업체에 있는 근무한 사람보다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나을 것이 없고 이렇게 되자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원법이라고는 교원이라고는 신분을 창설을 해도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이 법률 체계가 이미 다져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교육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교원의 특수성에 근거한 예외 내지는 특성화를 더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법을 바꿔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가 법령사항 중에서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체 교섭 대상 및 배제 사항을 재정비한다. 뭔 소리냐? 교원노조 급별로 법정화 남길 사항, 단체 교섭 효력 범위 내로 둘 사항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대로 해버리면 단체 교섭할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 조례, 예산 조치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 헌법 정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노조가 그런 부분에서 보수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대학은 또 대학 자체라고는 헌법 정신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그 또한 이 앞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기본권이나 정치활동 자유하고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대학 자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자면 결국은 교수 평회라든가 교수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시스템들이 임의단체로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학 평의회라고 하는 건 사립대학에 있었던 걸 국공립대학까지 만들라고 해가지고 각 대학마다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있는 제주대학에도 사실 정부에서 만들라고 법을 바꾸니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 교수 평의 이름 시절에도 학생과 직원 대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사립대학에서 만들었던 공공성의 함량을 해서 대학 평의회를
국공립대학에도 만들라고 하니 이게 옥상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관련 구성 집단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하에서 교수 중심의 이른바 대학 자치 전통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다 하는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통과 의례적인 대학 평야로 그냥 옥상옥보다는 과거의 교수평야죠. 교수평야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로서도요. 그러나 교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죠. 특히 직원들의 교수들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통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정책 과제로서는 제안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교섭사항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교원노조법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는 교섭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일방으로 정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국회에서 넣으세요, 넣어주세요, 교섭 단위는 이렇게 해서 아주 큰 틀만 했는데 어떻게 창구를 단일화를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정한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이 당사자들이 있어요. 다 당사자 노조들도 다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진짜 실질적인 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 시행령 마련하는데 관련 집단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999년에 교원노조 만들고 딱 3번, 3해에 걸쳐서 단체 교섭, 단체 협약 한 이후에 전무했다는 사실. 이게 교수노조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협약 이행을 위한 교육부 대학 시스템도 점검해야 된다. 지금 전무하죠. 사실 저희 대학에도 노조 설립 국교련을 주도하는 국교조라고 그러죠. 국교조, 공립대학 노동조합 설립위원회를 만드는 발기인에 들어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노조를 만든다고? 또는 헌법재판에서 위헌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교수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허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기존의 교수회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주도를 하고 있는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가 되겠죠. 교수평의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중등에서처럼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개별학교에서 경쟁하고 또 분쟁하는 그런 양상이 대학에도 똑같이 벌어져야 되느냐. 저희가 저희 대학에 또 그 공립대학 교수협의회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방침이 정한 것은 교수노조를 기존의 교수협의회죠. 국교련 등에서 포용을 해서 일종의 브랜치 조직으로서 포용을 해서 정부 또는 대학 당국과 교섭협의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결국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쪽은 아직도 임의단체고 한쪽은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단체가 될 것이니까요. 초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기적인 교수노조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실시와 결과의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제가 연구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연구가 안 돼 있나 놀랄 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해는 대여섯 편의 일반 논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그래서 교수노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통계에 관련된 것이 많이 강화됐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대한 기본 조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상당히 극비사항으로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는 극비사항으로 되어 있죠. 각 단체의 세에 대한 것이니까.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자료까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의식의 문제를 듭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꼭 교수가 노동자인가?
근로자라고 말하면 조금 수긍을 하시다가 노동자는 아니지? 이게 지금 아마도 볼셰비키 혁명의 그 뿌리 깊은 인식이 아마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무노동자와 또 공장 노무노동자 이렇게 나눠보는 레이버와 워커의 구분은 사실상 좀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에 우리가 근로기본권, 근로에 관한 기본권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헌법책들이 근로 3권, 근로 기본권 이렇게 표현하고요.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노동자라는 표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서도 노동조합법이라는 법이 또 있죠.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면 수용 가능하고 노동자라고 하면은 나는 수용 못하겠다는 이미 논의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대학 관계자 스스로가 인식을 좀 넓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학 내 교본에서 변화됐다는 구성원 간의 역할 기대 인식도 제고돼야 되겠다. 정말 저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제 교수의 여순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마냥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죠. 교수를 상대로 해서 투서나 국민의 소리에 올려서 곤욕을 치르시는 교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객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일종의 계약관계로 이미 상황은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코레라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교수직과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극복 필요하다. 바로 뭐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사회에서 교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실제로 사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문성은 유지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 인식과 법 현실 간을 일치시키는 문제이죠. 여기까지 다소 조금 긴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30분 내외로 하고자 했는데요.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길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미흡한 부분은 본 자료 원본을 통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가장 최근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수 노조에 대해서 교수가 노동자인가라는 선입견 또는 편견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길래 헌법 재판까지 벌어지고 만들어주도록 돼 있고 단체 교수까지 벌려야 되고 그러면 지금 회비를 내고 있는 교수회는 또 어떻게 되며 등등 그야말로 나의 연구와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곧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 교육행정학회 회원분들의 상당수는 대학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 페이퍼는 나름대로 존재 의의가